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0일 밤 11시 24분입니다. 3월 10일 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8대 0의 전원일치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날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무학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필명을 가진 조갑제 닷컴 회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여자가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권성동위가 희희낙낙한 표정으로 축하 악수를 나누는 게 TV 화면에 나왔다.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인간 모습을 한 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일순 모든 인간이 싫어졌다. 비록 법사위원장이라서 어쩔 수 없어 국회를 대표했다고 할지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만은 인간다워서야 했다. 그러나 도리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다. 소크라테스는 엎어진 사람을 밟지 말라고 가르쳤다. 적어도 국회의원급이라면 인간에 대한 동정심을 몸으로 보여서 국민을 계도해야 할 것이며 자당 대통령의 불행에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심성이 있어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달리 말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용서 없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으므로 자동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아래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이제는 그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검사 자리로 앉았으니까 참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 선자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 무학산이라는 분 이야기대로 파면한다라고 했을 때 기쁜 표정을 짓고 악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참 3년이라는 세월에 무슨 조화가 생긴 것인지 오늘 미래통합당은 권성동 의원을 3선입니다. 강릉 현역 의원입니다. 4.15 총선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 대신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천을 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인 이 권 의원은 인상이 아주 후덕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서 2010년 재보궐선거 때 당선돼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19, 20대 총선 때도 당선되어서 3선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한 다음에는 친박 세력들로부터 탄핵 오적 중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 탄핵 오적이 보통 이렇다고 합니다. 김무성, 홍준표,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김성태 씨는 국정조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이분은 당시 자신이 한 역할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했습니다. 유승민 역시 불출마, 김무성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씨를 탄핵 오적에 넣는 건 좀 무리입니다. 다만 친박 세력 입장에서는 이분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2018년에 구속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시킨 일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 오적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러나 탄핵 자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탄핵 오적으로 꼽히던 사람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김무성, 홍준표,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김성태, 유승민, 김무성은 자진 사퇴. 홍준표 씨는 지금 공천 탈락이 돼서 불복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이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성동 탈락. 아마 요사이 탄핵에 가담한 사람이 오히려 우대를 받고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이번에 권성동 씨를 배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하였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은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 자기가 자초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보면은 이 역사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의를 이룰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권성동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그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그 부실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소추안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국회가 별도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국회가 탄핵 사유를 찾아서 별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담긴 내용은 검찰의 수사 발표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섞어 놓은 겁니다. 독자적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미국 국회에서, 미국 하원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청문회를 열고 공방전을 벌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언론이 쓴 엉터리 보도까지 다 집어넣고 세월로 7시간 운운하고 말하자면 쓰레기 같은 소추장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권성동 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소추안 자체가 법리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각하했어야 됩니다. 그걸 8대0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 중심제하의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한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문란시킨 것이죠. 거기에 권성동 씨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늘 김형호 씨가 주도하는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모처럼 잘한 겁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 겁니다. 나름대로.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어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하루 전에 제가 썼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조금 더 전에는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땡땡땡 좌익과 싸운 대통령을 좌익에 팔아넘기려는 이념적 배신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교 나와 좌익의 심부름꾼 역할, 좌익과 싸워온 대통령을 좌익에 팔아넘긴 부역자 숙청리 보수 재성의 제1과업이 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적 배신은 용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적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신도 양해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적 배신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적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많다. 친북 좌익 세력과 손잡고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몰아내려는 세력은 이념적 간통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과 내통한 것보다 수백 배나 더한 배신이다. 이들은 이미 좌익의 부역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들은 좌익과 싸워온 현직 대통령을 반대한민국 세력에 팔아넘긴 대가를 받아 보수 세력의 맹주가 되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다. 탄핵 표결 이후 보수 세력이 생존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들 부역, 부패 집단을 숙청하는 일이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그 일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매장입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좌파 세력의 용어로 말한다면 청산하는 일이다. 정치도 이상 이들은 폐류 집단이다. 몸은 새누리당에 두고 영혼을 좌파로 팔아넘긴 것이 첫째이고, 광우병 선동 사드 반대 보안법 폐지 통일당과 제휴 북핵 비호 세력이 집권하는 길을 넓혀주는 심부름을 하는 게 두 번째이다. 배신의 정치에도 정도가 있다. 촛불 시위에 겁을 집어먹고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 계산에 따라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저질렀던 측근 비리를 과장하여 한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격을 추락시킨다. 유승민, 김무성 등 이념적 배신자들은 좌경 선동 세력이 박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낸 이른바 세월호 침몰날의 7시한 의혹까지 탄핵 사유로 소추장에 적어 넣었는데도 여기에 찬성보혈을 던지려 한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기껏 한다는 짓이 자신들이 뽑은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을 들추어내는데 좌익들과 합세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을 것이다. 유승민, 김무성, 남경필, 장제원, 김세연 등 좌파와 결탁, 좌파와 싸워온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금수저라는 점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지냈다. 일종의 권력 세습에 해당한다. 세습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럴수록 대한민국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터인데 반대한민국 세력의 부역자를 자청 민중혁명적 분위기에 편성하였다. 지킬 것이 많으니 약점도 많아서 미래의 권력에 빌부터 안전을 추구하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이런 배신은 그들의 정치적 파멸을 예고한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를 배신, 혁명파를 편들었던 귀족들이 모조리 단두대에서 사라진 사실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썼네요. 참 역사가 또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반역질을 하고 있는 자들이 3년 뒤에는 또 어떻게 기록될지 그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